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1996년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이란 도시에 살고 있던 브라이언 베델. 그는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고 도저히 그 느낌을 쉽게 지울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느 평범한 하루의 저녁 9시 반쯤 브라이언은 밀려있던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영화관 바로 옆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날따라 날씨도 굉장히 스산하고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빨리 일을 처리하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는 ATM기 앞에 도착을 했고 차를 세우고는 주섬주섬 지갑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2명의 어린 소년이 브라이언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소년은 키가 약간 큰데 이 회색 체크무늬 그리고 위에 모자가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소녀는 얼굴이 굉장히 창백했어요. 마치 약간의 그 초록색을 띠는 것만큼요. 그러면서 조용조용한 들숨을 내뱉고 있었죠. 어딘가 기이한 이 두 아이들. 둘 중에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소년이 말합니다. 동생이랑 영화를 보러 왔는데 집에 돈을 두고 왔어요. 집까지 태워다 줄 수 있나요? 아이들은 여기서 집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자신들은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어필합니다. 그렇게 브라이언을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뭔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미국에서 어른도 없이 아이들 둘만 밤 9시 넘게 영화관 근처에 있다라는 건 뭔가 수상했죠. 브라이언은 그래서 나도 지금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둘러대면서 거부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년과 다시 눈이 마주친 순간 브라이언은 온몸을 덮쳐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아이들의 눈이 이 흰자위가 전혀 없는 안구 전체가 검은색으로 가득했던 거죠. 정말 몸이 굳어버릴 것 같은 브라이언이 차에 시동을 빨리 걸고 서둘러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소년들이 돌변하더니 화를 내면서 차에 태워달라고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차에 타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브라이언은 아무리 애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엑셀을 밟아 허둥지둥 집에 돌아오는데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날 일은 도저히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이걸 게시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이야기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라는 소위 검은 눈의 아이들 목격 사례담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6년 1월 31일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고 있던 16살의 지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놀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비슷한 또래의 두 소년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해요. 친숙했겠죠. 물론 처음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2명 중에 금발머리에 야구 모자를 쓴 키가 큰 소년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너네 집에 가서 전화 좀 써도 돼? 지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쓰라면서 아이들을 올려다보는데 그만 너무 놀라 얼어붙고 말았죠. 아이들의 눈알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섬뜩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애써 태어난 척 물어봅니다.
야, 너네 렌즈 되게 멋지다. 어디서 샀어? 그러자 옆에 있던 키가 작은 소년이 얼굴이 찌푸려지더니 말합니다. 렌즈 아니야. 지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미안하다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뒤돌았는데요. 이때 키가 큰 소년이 지미의 어깨를 잡아치며 소리칩니다. 전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놀란 지미가 그를 힘껏 밀어내고 집으로 도망치듯 달려 들어왔죠. 집에 와서는 2층 자기 방에서 한참이나 생각에 잠깁니다. 아니 아까 그 애들 도대체 뭘까?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람이기도 한데 그렇게 1시간 정도 누워 있었을까요? 진정이 된 지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컴퓨터를 키려던 찰나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돌아봅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아까 본 그 검은 눈의 두 소년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도 무서워서 1층으로 내려갔고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와 함께 방에 돌아와 보니 이미 그 소년들은 사라지고 없었죠. 이것도 목격담의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검은 눈의 아이들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버몬트의 한 마을입니다. 한적하고 외진 곳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2시 갑자기 현관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에 노부부가 잠에서 깨어나게 됐죠. 보니까 현관에 모션 라이트 있죠. 누군가 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 모션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걱정을 했어요. 이 한겨울밤에 뭔가 사고라도 벌어져서 구조를 신청하러 우리 집에 온 게 아닐까? 하면서 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는 전날 눈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저 어둠과 하얀 눈밭으로 덮여서 고요했는데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집 앞 이 차도에 집 쪽으로 향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 왔다라는 건데 이 집이 상당히 외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지 않고서는 좀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왔던 걸까요? 그녀가 밖을 서성이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집 앞에는 두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8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년과 소녀였는데 부인에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잠깐 어딜 가셨어요.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새벽 시간, 이런 외진 곳에 아이들을 두고 부모가 잠깐 어딜 갔다? 부부는 잠시 주저했지만 날씨가 워낙 추웠기에 일단은 아이들을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두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부부가 키우고 있던 4마리의 고양이는 갑자기 제각각 구석으로 몸을 감춰버렸죠. 한 마리는 테이블 밑에서 털을 잔뜩 세운 채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서둘러 티슈를 찾으려고 부엌 쪽으로 사라졌죠. 이때 두 아이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이들의 눈은 흰자위 없이 온통 까맸습니다. 그 차가운 눈으로 계속 남편을 응시했는데 순간 남편도 숨이 턱 막혔죠. 곧이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사라져버렸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남편. 남편은 지금 방금 인생에서 가장 섬뜩한 순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금방 사라졌지만 이게 끝이었을까요? 며칠 후에 이 부부의 고양이 중 한 마리가 출혈을 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다른 3마리의 고양이들 또한 갑자기 집을 떠나 모두 사라져버렸는데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역시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미저녁에 나타난다는 이 검은 눈의 아이들.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2명에서 4명까지 짝을 지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황량한 거리, 고속도로, 한적한 주택가에서 밤에 모습을 보이고요. 또는 늦은 오후에요. 그리고 또 이들은 출입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접근한 사람이 이들의 눈이 좀 이상하고 다 검은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격하게 분노를 하고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시키기 위해 순간 이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인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은 눈의 아이들 괴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목격담이 나왔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인간에게 접근하기 위한 허가를 요구하는 악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요. 이들이 그 고대 인디언 전설에서 언급된 오트콘의 자손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트콘은 파충류와 뱀, 사람의 형태를 섞어놓은 모습의 사탄이라고 불렸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 여성과 짝짓기를 시도하고 그 가운데 검은 눈과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검은 눈의 아이들이라는 주장이죠.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검은 눈의 아이들은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인간의 육체로 배를 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오트콘을 묘사한 한 예술작품인데 이 버팔로 가죽에다가 검은 눈동자 아이가 그려져 있고 이를 둘러싼 2마리의 뱀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 시기가 바로 1914년입니다. 뉴욕 모호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검은 눈의 아이들이 역사 속에서 꽤 오래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체를 두고 조심스럽게 뱀파이어를 의심합니다. 창백한 피부, 밤이나 늦은 오후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를 요구하는 것, 이게 매우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의 목격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웨더리. 그 역시 이 아이들은 외계인과 뱀파이어, 악마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한 별다른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읽는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그런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닌 새로운 생명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크리스틴이란 여성이 스탠포드셔에 있는 캐녹 체이스 숲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발견하고 카메라에 담았는데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죠. 좀 더 확대된 사진입니다. 크리스틴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아이들의 그 불길한 눈빛에 자신도 놀라긴 했지만 그 외에 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괴담을 진지하게 여기고 연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영혼을 뺏길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검은 눈의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목격담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당신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쩌죠? 혹시 영상을 보신 후에 검은 눈의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